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니까 뉴스 제목만 봐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AI 개요품이다. 이제 끝물이다라는 말에 슬그머니 손이 매도 버튼으로 가는 분들 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저 최근에 진짜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요. 월가의 큰손들이랑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지금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는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 보고 엔비디아 칩 많이 팔리네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데 걔네는 이미 엔비디아가 선택한 다음 산업의 정체를 꿰뚫고 그쪽으로 돈다발을 조용히 옮기고 있어요. 그 정체 바로 피지컬 AI, 피지컬 AI래요.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챗 GPT 같은 AI는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노는 디지털 두뇌였어요. 근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 두뇌를 화면 밖으로 꺼내서 실제로 움직이는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이 시장이 열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AI 상승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터져 나온다고요. 로봇은 아직 멀었지. 테슬라 옵티머스? 그냥 쇼잖아. 하면서 기회 다 흘려보내고 있을 지금 스마트 머니는 이미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자료 싹 다 뒤져서 엔비디아가 왜 피지컬 AI에 올인하고 있는지, 테슬라와 현대차가 이 판에서 얼마나 미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딱 끝까지만 봐주세요. 1. 피지컬 AI가 뭔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피지컬 AI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해요. 용어가 좀 낯설죠?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 예를 들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면 안에만 사는 존재예요. 질문을 던지면 글로 답을 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코드를 짜주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직접 뭔가를 만지거나 들거나 걷거나 하는 건 못해요. 말하자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몸이 없는 천재인 셈이죠. 피지컬 A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 천재적인 두뇌를 실제 몸에 이식하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AI. 그게 바로 피지컬 AI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 세계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책상 위에 있는 유리컵을 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그냥 집잖아요? 근데 로봇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업인지 아세요? 컵이 어디 있는지 인식하고 컵의 재질이 뭔지 파악하고 얼마나 힘을 줘야 깨지지 않고 집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손가락을 어느 각도로 뻗어야 하는지까지 0.0V1초 안에 다 처리해야 해요. 이걸 자연스럽게 해내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나선 거예요. 2. 엔비디아가 꺼내든 비밀 병기. 베라 루빈.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최근 GTC 행사에서 아주 대놓고 선언했어요.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는 로보틱스다. 그냥 인사말 수준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실제로 그에 맞는 무기를 내놨거든요. 바로 차세대 AI 칩셋 베라 루빈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하면 블랙웰 칩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베라 루빈은 그 블랙웰을 기준으로 추론 성능이 5배, 학습 성능이 3.5배 더 강력해요. 숫자로만 보면 그냥 업그레이드 아닌가 싶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가 빨대만큼 얇다면 그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달리죠. 로봇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몸통을 만들어도 그 몸통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두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라 루비는 바로 그 빨대 같은 호스를 초고압 파이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현실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데도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고 몸의 균형을 계산하고 발이 닿는 지면의 재질까지 고려해서 근육 모터에 신호를 보내야 해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죠. 베라 루빈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3. 가상세계에서 수천만 번 연습한다. 코스모스와 Sim to Real.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Sim to Real 기법이에요. 로봇을 현실에서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물건 깨고, 사고 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가상세계를 만든 거예요. 마치 심즈 같은 게임 세계처럼요. 이 가상세계 안에서 로봇 수천만 대가 동시에 훈련을 받아요.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짚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수억 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거죠. 현실에서 하면 몇십 년 걸릴 학습을 가상에서는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가상에서 쌓인 데이터를 현실의 로봇 몸체에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실전과 똑같은 훈련장을 만들어서 연습한 다음 실전에 투입하는 것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로봇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습 속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심투리얼 기술 덕분에 로봇의 상용화 시점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4. 월가가 두드리는 진짜 계상이 100조 원의 지도? 뉴스만 보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죠? 근데 정작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지금 정반대의 베팅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이면 약 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대폭 올려잡았어요. 기존 전망치의 6배 수준이에요. 바클레이즈 같은 곳은 아예 270조 원까지 본다고 해요. 이 수치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반도체 상승장은 그냥 전초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냐고요? 이건 단순히 로봇이 신기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노동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조업 공장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인력 부족이에요. 특히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24시간 쉬지 않고 실수 없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일하는 노동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5. 테슬라의 27조 원짜리 베팅.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가 되는 날. 일론 머스크가 2026년 한 해에만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을 로봇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어요. 테슬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머스크가 잘 팔리고 있던 모델 S와 모델 X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어요. 근데 이유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됐어요. 그 텅 빈 프리몬트 공장 자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 라인을 깔겠다는 거예요. 피자집으로 비유해볼게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피자 한 판을 구워서 한 조각씩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피자 한 판 파는 것보다 피자를 무한정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공장마다 팔겠다는 전략으로 바꾸는 거예요. 차 한 대 팔면 수천만 원이지만 로봇을 공장 하나에 수백 대씩 납품하면 그건 차원이 다른 수익 구조가 돼요. 머스크 본인도 장담했어요. 옵티머스가 앞으로 테슬라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될 거라고요.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는 시각은 5년 안에 완전히 틀린 말이 될 거예요. 6. 우리나라는요? 현대차와 새만금의 구조원 프로젝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애틀라스 로봇을 CES 2026에서 양산형으로 공개했고 전북 새만금에 무려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5.8조 원, 로봇 제조 클러스터에 0.4조 원, 수소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2.3조 원이에요. 이게 단순 투자 발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로봇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처럼 대한민국판 로봇 기가팩토리가 새만금에 생기는 거죠. 7.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진짜 수혜 종목들. 알겠어요. 근데 저는 뭘 봐야 해요? 바로 이 질문이 나와야 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수익률 게임은 이 거대 기업들이 움직일 때 함께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밑바닥 부품사, 인프라 기업에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리바이스가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던 것처럼요. 첫 번째, 액추에이터 기업 로보티즈.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마다 모터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해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에요.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국내 핵심 기업으로 현대차의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로봇 핸드 기술 워닝 로보틱스. 로봇이 정교하게 물건을 집으려면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 핸드가 필수예요. 워닝 로보틱스는 이 기술로 삼성과 협력하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로봇손이 없으면 로봇은 그냥 바퀴 달린 물건에 불과하니까요. 세 번째, 데이터 고속도로 대한광통신.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엄청난 속도의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해요. 광섬유망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이 고속도로를 놓을 때는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지금이 딱 그 고속도로를 깔는 구간이에요.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나중에 수익이 터지는 구조예요. 8. 가격 혁명이 온다. 2만 달러의 법칙과 중국의 공습.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바로 가격 혁명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가격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이하로 맞추겠다고 밝혔어요. 이 가격이면 중소기업도 로봇을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중국의 유니트리는 이미 한 발 앞서서 4,900달러짜리, 약 72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R1을 출시했어요. 중국산이 뭘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로봇 시장의 진입 장벽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로봇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과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어떤 로봇이 이기냐가 아니라 어떤 부품과 인프라가 살아남느냐예요. 로봇 회사들이 경쟁하면 할수록 그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부품과 칩을 만드는 기업은 어느 쪽이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판을 짜고 테슬라와 현대차가 공장을 올리고 있는 동안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려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을게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칩은 피지컬 AI 시대의 두뇌예요.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테슬라는 27조 원을 베팅하며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현대차는 새만금의 9조 원을 쏟아부으며 대한민국을 로봇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로봇 핸드, 액추에이터, 그리고 데이터 통신 인프라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일부 부품주들은 이미 수백 %씩 올라 있고 아직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기술 상용화 시점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시점과 종목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가격이 지지선을 깨면 기계처럼 빠져나올 수 있는 원칙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의 시장 소음은 거품이 걷히고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월가의 진짜 계산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다음 사이클에서 웃게 돼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밤새서 자료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